어떻게 대한민국이 좀 잘 살아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입법부에서 이미 190석이 넘는 더불어 범죄당이 국제를 통해서 불법과 입법을 각종 피한치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국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법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핵 폐기 방사 오염물을 방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핵 폐기물 오염 배수를 지금 서해에 방류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분이 달린 것입니다. 정말로 북한에서 서해에 핵 폐기물을 방류하고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분이 달린 것이라고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서해 앞바다에 북한이 핵 폐기물을 처리도 하지 않은 채 핵 폐기물을 서해 앞바다에 북한이 지금 방류하고 있답니다. 핵 폐기물 방사성 오염물을 서해 앞바다에 지금 북한이 방류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형아가 되고 대한민국의 거의 70~80% 넘는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방사성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일본 후쿠시마 배수 오염 처리, 방사성 오염 처리 배수를 일본 동해에 방류를 했는데도 대한민국이 시끌시끌 했잖아요. 특히 지금 더불어 범죄 집단은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 오염수를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암이 걸리고 기형이 되며 우리 해산물을 먹지 못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550억을 들여서 후쿠시마 핵 폐기물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느냐, 또 얼마만큼 우리 동해 바다와 남해 바다에 언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550억을 들어서 연구기관 그리고 조사기관에다 맡겼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얘기하는 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반국가 종중 종북 세력들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하는 거, 중국에서 하는 거, 저기 동산 아프리카 남미에서 하는 짓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골이 비온 것 같습니다. 골이 비온 국민들은 정말로 악한 정치꾼들에게 개돼지로 살면 됩니다. 그 고통과 저주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애가 4명이에요. 4명.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떠들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백국을 가지고 칠판, 허판이라 그러죠. 허판에다가 백국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백국 가루가 얼마나 나쁜지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백국 가루가 얼마나 나쁜지.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나라가 뭔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정치꾼들이 하는 게 없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하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큰아들이 대학생, 둘째가 고등학교, 셋째가 중학생, 막내가 초등학교인데 얘들이 살아갈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종북, 종중, 반국가 불법 세력들에 의해서 독재국가로, 공산국가로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을 안 이상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냥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중, 종북, 반국과 이 독재 공산 세력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강우병이 아시죠? 강우병.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그 강우병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우병에 걸려서 미친 자가 되고 정신이 혼란케 되고, 그걸 미국에서 강우병 걸린 소리를 들어본다고 얼마나 선전선동했습니까? 선전선동, 여러분, 선전선동 머리에 박아놔야 됩니다. 선전선동. 북한의 선전선동, 중국과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강우병의 선전선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우병 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골빈 국민들이 거기에 선전선동되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얼마나 끌어내리려고 더불어 범죄자 집단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아시죠?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여러분 이태원 참사 지금 기억나세요? 기억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관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끌어내리고 선전선동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도 지금 안 나는 얘기인데, 그때는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더불어 반국가 불법 종중 세력들은요, 국민과 국가의 안위와 발전과 경제 부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종중, 종북, 반국가 불법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기억 안 나잖아요. 아니, 학생들이 배 타고 제주도 놀러 가다가 그 성장시키가 술을 처먹고 했던지 모르겠는데 잘못해서 우리 그 어린 피 같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세월호 부모도 그렇고 거기에 반국과 종중, 종북 자발 세력들, 특히 그게 운동들입니다. 운동의 세력들이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자발 세력의 모든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세월호 부분을 가지고 또 정치로 이용해 쳐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가 죽였다고. 박근혜가.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얼마나 선전선동되었습니까 그때.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끝까지 싸워야죠. 정말로 세월호가 박근혜 때문에 우리 피 같은 고등학생들이 죽었다면 지금까지 싸우고 박근혜를 사형까지 시켜야죠. 맞잖아요. 박근혜가 세월호 그 엄청난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을 수백 명에 죽게 했다면서요. 더불어 범죄, 더불어시공 독재상들이 이재명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그 임금 변호사라는 주사파 사상 가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 보수 우파만 잡으면 끌어내리려고 오직 정권 책탈에만 한이 맺혀 있는 분들이 바로 주사파 운동권 주체 사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정청래, 뭐 김민서, 싹 다 주사파 운동권에서 놀아났던 친구들 아닙니까? 문영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 국방, 외교, 노동단체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싹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하고 통하냐? 바로 중국 시시핑 짱깨이하고 딱 맞아 통해요. 짱깨이 사상이 바로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딱 손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맞아가지고 그 중국 짱깨이가 갑자기 약간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식 자본주의거든요. 짱깨이들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처음에는 중국 짱깨이 개쓰레기 같은 애들 최저임금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50대 60대 그 촌에서 홀로 시골 애 아이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우리나라 1차 생산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했듯이 중국 짱깨기 그랬잖아요. 그렇게 조에서 올라온 아이들 노동을 착취해서 전 세계에 1차 생산을 단가를 100분의 1로 줄여버려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짱깨이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오고 시장경제가 자유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서니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까 중국 짱깨이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절대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국 짱깨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누구와 손잡았냐? 30년 40년 전부터 준비한 김대중 전부터 준비한 문익환 목사 아시죠? 그 아들이 누구죠? 연예인 아시잖아요. 문성근이. 그리고 그 줄들이 싹다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주사파 사상을 심어놓은 게 문익환 목사예요. 김일성이가 와서 낙수하고 했는 아시죠? 문익환이. 그런데 임수경이가 누가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낸 줄 아십니까? 문익환이가 보냈어요. 문익환이. 그때부터 문형배 같은 고등학생들을 주사파 사상으로 심은 거예요. 문형배가 대학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진주에. 그때부터 주사파 사상을 심어가지고 지금 자발 사법부의 카르텔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그리고 인권위원회 자발 판사들이 모든 재정권의 사법부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다 우파 사람이다 무조건 유죄를 놓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라도 출신 무리법 연구의 판사만 판결하면 유죄고, 아니 보수에 있는 아니면 평범한 판사가 판결하면 무죄고, 반대로 주사파 자발 판사들이 판결하면 이 이재명이랑 모든 자들은 무죄가 나는데, 일반 상식을 가진 판사가 판결할 때는 이재명이하고 싹다 어떻게 나와요? 유죄가 나오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판사입니까? 이게 사법부입니까? 법대로 안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념과 간치와 정치 색깔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게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개돼지로 살게 됩니다. 왜? 이미 그것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증거가 넘쳐납니다. 잘하시는 북한이 그렇게 됐고, 중국이 그렇게 됐고, 홍콩이 지금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가 다 막혔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3년간 그렇게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중국에 먹혔잖아요. 완전히 자유가 그들가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남미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상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정치, 사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그 나라는 반국가 독재국가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장담하는데요, 앞으로 빠르면 2, 3년, 늦어도 5년 안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청년들 두고 보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아니,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노인들은 일을 안 해도 돼요. 한 끼에 김치만 먹어도 돼요. 청년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옷에 또 결혼하면 뭡니까? 집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지금 우리 청년들 왜 결혼 못합니까? 가장 큰 것이 집값입니다. 집값. 집이 비싸서 애기 못 낳잖아요. 왜요? 양육비 때문에. 저 애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또 하나, 페미니스트가 대한민국을 덮어버렸어요. 페미니즘. 여자들이요, 자기의 임금과 자기의 어떤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남자들과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썩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크게 3가지로 망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자녀가 없어서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에는 100%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젊은 여성분들 결혼 안 하죠. 대한민국이 망한다니까요. 내가 결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손 후대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인구가 없어서 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까? 중공 짱깨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공에 점령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무득불한 게 뭡니까? 지금 종중, 종북, 반국가 불법 세력들 대한민국 상권을 장악해버렸죠. 이미 입법부는 불법 선거로 190명이 넘는 불법 국회의원들이 이미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에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법과 압법과 폐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니요. 이제 헌법 11조 1항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직제명의만큼은 법 위에 있다. 직제명의는 헌법 위에 있다. 직제명의는 재판 안 받는다. 직제명의 죄는 무죄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듯이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방탄국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직제명의 재판 중단법, 직제명의 무죄법, 이것을 만드는 입법부가 정말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털어질 법을 안 만들겠습니까? 100% 만들죠? 벌써 카톡에 여러분 관심 없을 줄 모르겠지만 벌써 대한민국의 최고의 SNS 많은 국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톡이 검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카톡도 검열이 돼요. SNS. 제가 네이버에 글자 올렸다가 벌금 맞은 사람이에요. 네이버에 자빠를 욕을 했다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벌금을 맞았어요. 더러운 세상입니다. 욕도 못합니다. 그것도 제가 뭐 개새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 그리는 개 사진을 올리고 새 사진을 올리고 끼라고 그랬어요. 개 사진 그리고 새 사진 올리고 끼라고 하니까 그것도 걸려버렸어요. 욕을 하면 걸리니까 개새끼 하면 걸리니까 개 사진이랑 새 사진 그리고 끼라고 하니까 그것도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가 있잖아요. 제가 욕도 할 수 있잖아요. 탈북에 대해서도 욕을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직제명과 더불어 범죄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제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행정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여러분은 지도세도 모르게 고소당하고 엄청난 벌금을 때려맞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구속당합니다. 이게 중국하고 똑같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랬다. 김정은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정치 수용도 아우지 당하면 가는 거는 뻔한 거고 대한민국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여러분들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검찰청을 지금 해체를 한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청을 해체해서 국가수사기관,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청이 어디 밑에 소속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찰청은 해관부 소속입니다. 해관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을 이제는 독립기관으로 빼나간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이요 군인들 비상계열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군대는 우리 생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 생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찰들은 살상 무기들을 싹 다 지니고 있는 것이 경찰입니다.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이 권력을 가지면 민중의 몽둥이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택입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노력한 만큼 살아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택배 기사분들 노력한 만큼 버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수익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지금 종중 반국가 불법 세력들은 공산화를 만들어요. 공산화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라가 죽어요. 시장 경제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같은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모든 법을 상권을 힘으로 흔들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과 눈과 귀는 통제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 청년들 눈에 피눈물이 흐르겠다는 증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찍제명이 4년 5년 동안에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그 앞으로는 회생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려도 이미 됐습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치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호한번 외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호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동성로와 우리 대구 경북은 물론이요 나아가 전국에 이 구호가 터질 수 있도록 당케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나라 상권 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무너진 법칙을 살려야 됩니다. 국민의 주권이 선거가 불법 부정으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법부는 재판하라. 사법부는 재판하라. 직제명을 재판하라. 직제명을 재판하라. 범죄자가 웬 말이냐? 범죄자가 웬 말이냐? 대통령이 웬 말이냐? 대통령이 웬 말이냐? 사법부는 판결하라. 사법부는 판결하라. 직제명을 판결하라. 직제명을 판결하라. 법치주의 수호하자. 법치주의 수호하자. 아이들께 부끄럽다. 아이들께 부끄럽다. 범죄자가 웬 말이냐? 범죄자가 웬 말이냐? 자식들께 부끄럽다. 자식들께 부끄럽다. 대통령이 웬 말이냐? 대통령이 웬 말이냐? 사법부는 재판하라. 사법부는 재판하라. 직제명을 재판하라. 직제명을 재판하라. 직제명을 재판대로. 직제명을 재판대로. 사법부는 판결하라. 사법부는 판결하라. 직제명을 판결하라. 직제명을 판결하라. 청소년께 부끄럽다. 청소년께 부끄럽다. 법치주의 지켜내자. 법치주의 지켜내자. 여러분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 개,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인간 인류의 역사의 정의요 법칙입니다. 인간 인류 수천 년의 역사와 정의와 기본과 원칙과 상식은 법치가 올바로 서고 그 법이 정의롭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진행될 때에만 그 나라가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입니까? 법치가 무너지는데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 영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직장 들어가면 뭐합니까? 공무원이 되면 뭐합니까? 법치가 무너졌는데 법이 상실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무너졌는데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그게 뭐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이 보십시오. 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공산, 독재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조금만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독재법으로 지금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원통하고 이 자리 나와가지고 나라 살리려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법치가 무너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중몽이 법이 있습니까? 중몽 CCP 중몽 공산당이 법이잖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주민이라 합니까? 북한 국민이라 합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개돼지처럼 가장 불쌍하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 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이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입법부가 190석이 넘게
더불어 범죄 독재랑에 장악이 됐잖아요. 입법부가 많은 곳이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독재를 했으면 좋은 법